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일본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인 와다 히데키는 자신의 저서 80세의 벽에서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신선한 제안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자는 현직 의사지만 현대 의료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많은 의사들이 환자 상태를 보기보다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건강검진이라고 싶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그의 의구심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이 이루어져 예전에는 남성이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은 장수로 이어져야 했는데 남녀 간의 수명 차이는 더 벌어졌다는 거죠. 물론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과 같은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있지만, 건강검진의 기준이 되는 정상 수치가 정말로 정상인지를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의구심이 싹 텄습니다. 어떤 수치가 정상인지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건강검진과 정상 수치에 대한 의문을 짧게 던진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어 뭔가 아쉬웠었는데, 저자도 이를 알았던지 그로부터 8개월 뒤 80세의 벽 실천편, 그러니까 2편이 되는 거겠죠.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실천편에서는 전편에서 던졌던 의문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80세의 벽을 읽고서 많은 독자들이 80세가 넘으면 정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에서 생활습관병이 있는 1200여 명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15년 동안 추적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두 그룹 중 한쪽은 15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의사도 지시를 내리지 않는 이른바 의료 방치 그룹이었고, 다른 한쪽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도 지시를 내리는 의료 개입 그룹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15년간 사망자 수는 의료 방치 그룹이 46명이었는데 반해 의료 개입 그룹은 거의 50%나 더 많은 67명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의사의 지시가 무의미하기는커녕 도리어 사망자 수가 증가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된 겁니다. 이 조사 결과는 서구 의료계에 충격을 주었고,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건강검진을 국가의 의료 건강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에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없습니다. 특히 매년 동일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검진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 정도밖에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 교민들이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는 거겠죠. 지금부터는 저자의 주장이 다소 강해지는 내용이라 제가 책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장기별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환자를 제조하는 시스템이나 마찬가지다. 충분한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정상 수치를 정해두고 그 수치에 벗어나면 질환이라고 판정한다. 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먹고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하면서 건강 수명을 단축한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읽는 중에도 마치 우리 한국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고령이 되면 검사에서 다소 이상 수치가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검사 결과표에 위에서 아래까지 이상 수치로 도배되어 있다고 해도 80대까지 살아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건강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장기 하나하나의 수치에 집착하여 수치를 올리거나 내리기를 목표로 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판정을 받고 저염식을 통해 검사 수치가 다소 개선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하루하루 맛이 별로 없는 저염식을 먹으면서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잃게 되면 도리어 몸 전체의 면역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나는 의사로서 장기 하나하나의 수치는 개선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건강이 악화된 사례를 질릴 정도로 많이 보아왔다. 검사 수치의 정상화에만 집착하여 암울한 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검진 그 자체에 해로운 측면도 있다. 검진에서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데 이는 방사선을 쏘인다는 뜻이다. 방사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식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0년 정도 이전인 1964년에 이미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중단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안타깝게도 세기가 바뀐 지금까지도 흉부 엑스레이 촬영에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어떻습니까?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도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의문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게 분명합니다. 책의 저자인 이 의사 혼자만 불쑥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암과 같은 중차대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80세 이후에도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자연스럽게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이 의문을 풀어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015년 국립암센터가 국내 발생률이 높은 7대 암에 대한 암검진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갑상선암을 잘 걸리는데 이에 대한 검진 대상과 연령, 검진 주기, 검진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이 중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위암의 경우 검진 연령은 40세에서 74세까지, 대장암은 45세에서 80세까지, 유방암은 여성 나이 40에서 69세까지, 폐암은 3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5세에서 74세까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 연령대는 암이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암 걸렸다고 항암 검사하고 수술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괜히 몸만 힘들어지고 말입니다. 실제로 연로하신 부모님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받게 하고서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돌아가셔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로하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속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또 암과 같은 중병이 발견되면 항암 치료받고 종양 제거 수술 받고 그래서 그렇게 병상에 누워 계십니까? 어려운 선택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